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AI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 9단 있었던 것도 2016년인가 그랬었고, 근데 그때는 AI 테마주를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시장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AI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이 생성형 AI는 어쨌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되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유스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이제 이런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성형 AI 저희 지금까지 봤듯이 뭔가 이미지나 뭐 영상, 코드 이렇게 다양하고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냥 자연어로 인풋을 내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AI라는 게 이런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 많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런 이제 AI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이런 이 AI 개발자들의 좀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민주화가 되고 대중화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가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라고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들어서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하고 싶은데 네. 아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다.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확실히 짚어두고 넘어가야 될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 가시평가 하셨던 그 다모다란 교수님의 포스팅을 다룬 영상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 기업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랑 캐시플로우 멀티플로 평가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투자하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뭐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캐시플로우를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이게 뭐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은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리서치는 꼭 해보시고 본인만의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AI가 또 핫해진 다음에 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건데, 소위 개나 소나 다 이제 자기네들 막 AI로 뭐 한다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AI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랑 그 다음에 그냥 말로만 자기네들이 AI를 하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차트가 나왔는데, 이 차트에 나온 애들은 이제 AI 주요 수혜주에 해당되는 기업들인데, 이제 얘네들이 그 실적 발표 콜에서 그 AI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언급을 했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비색 바가 2022년도 1분기 실적 발표였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2023년도 1분기 실적 발표인데, 보면은 다 막 엄청나게 늘었죠. 세일스포스나 아마존 같은 애 보면은 작년에는 한 번도 언급 안 하다가 올해는 막 언급 굉장히 많이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실제로 뭔가 AI로 뭔가를 해볼 만한 기술적 역량이나 아니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또 이 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뭔가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없으면서 기술력도 없고 뭐 재원도 없으면서 그냥 AI 테마 편승하려고 이 AI로 굉장히 뭐 자기네들이 그럴싸하게 해볼 만하다고 얘기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의 주장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믿지 말고 꼭 이제 개별적으로 좀 리서치를 해보셔서 이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기업이 정말로 뭔가 AI로 유의미한 서비스를 개발을 해내고 아니면 뭐 또 그 내부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럴 만한 조건이 갖춰진 기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평가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밖에 모르는데 뭐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승자 패자가 나올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누가 승자가 될지 사실 판단을 해보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누가 정말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누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하고 또 이제 관련된 도메인 지식도 많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보통 사람들한테 있어서 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피터린 지식, 곡괭이와 삽 투자가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예전에 엔비디아 영상에서 네. 최고의 곡괭이와 삽이 엔비디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랬었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싼데? 그쵸,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제 뭐 비슷한 곡괭이와 삽인 뭐 TSMC나 뭐 ASML 이런 기업들도 이미 엄청나게 랠리를 많이 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하방 리스크 대비 좀 잠재적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기업만 곡괭이와 삽인 게 아니라 엔비디아나 TSMC 이제 이런 애들한테도 뭐 반도체 핵심 소재나 아니면 그 공정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납품하는 이런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쨌든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수혜자 중에서 아직 좀 대중들이나 시장이 많이 모르고 있고 주가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도 아직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피터 린치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기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 게 이런 애들은 보통 이미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 찾을 때 기관 보유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테마주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알려주면 돼요? 에이버리의 픽 약간 10개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10개요? 10개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 말고도 이제 다른 IB에서 나온 AI 관련 리포트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TSMC나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애들만큼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도 이제 AI에 잠재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가 어쨌든 10개나 요청을 하셔서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각각의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왜 AI 테마주가 될 수 있는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좀 AI 관련 테마주 리서치 하시는데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멧 홀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일단 스위스 기업이고 그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얘는 뭐 하는 기업이나 얘는 이제 곡괭이의 곡괭이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용 엑스레이나 이 CT 고도의 반도체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제 꼭 필요한 테스팅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분야에서 거의 과점적인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근데 얘가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확실히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실히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주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얘는 기관 보유 비중도 43% 정도로 꽤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까 기관 보유 비중 높은 애는 뭐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가 높은 거냐 이렇게 감이 좀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한 60% 미만이면은 기관 보유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0%가 낮은 수준은 아닌데 60%보다 높으면 확실히 좀 기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사셔도 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은 기관 비용이 웬만하면은 좀 60% 미만인 애들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괭이 기업은 이 어드밴테스트라고 하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그 자동 테스트 장비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랑 SoC 테스터 시장에서 점유율이 50%에서 60%에 달하는 애거든요. 이 SoC라는 거는 이 System on a Chip을 줄여서 SoC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안에 그 메인보드가 있고 그 위에 뭐 CPU도 들어가고 램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통신칩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이런 데 진심인 분들은 이제 외장 GPU도 따로 쓰고 이러는데 이 System on a Chip은 그냥 한 개의 칩에 전자기기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핸드폰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다 SoC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그 하나의 단일 반도체가 이 핸드폰 작동하는데 필요한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수행을 합니다. 내가 스냅드래곤 이런 게 네, 스냅드래곤이 딱 SoC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곡괭이 기업은 이비덴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또 일본 기업입니다. 얘도 이제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 중에 하나인 그 패키징 기판을 만드는 세계 1위 업체예요. 얘는 이제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이 TSMC의 최대 협력 업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또 엔비디아나 인텔 등 탑 반도체 기업 대부분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얘도 이제 세계 1위 업체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켓 쉐어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괭이 기업은 이 ASM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ASML이랑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혼동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얘도 ASML처럼 네덜란드 기업이고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장비를 만드는 분야에 있어서 선도 기업인데요. 이게 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ASML처럼 얘네가 기술적인 우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굉장히 좀 경쟁 우위가 확보된 기업으로 많은 IB들이 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얘도 봤더니 그 기관 보유 비중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올해 좀 주요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꽤 많이 랠리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얘가 이제 ASML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 기업이면은 얘도 뭐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어서 이 기업도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곡괭이와 삽 말고 좀 다른 기업은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이제 다른 분야가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업 쪽이 되겠죠. 첫째로 어도비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도비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를 뭔가 AI랑 관련지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도비는 어쨌든 AI 관련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미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덕트에서 이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갖고 있고 그 외에도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AI 선도 기업들이랑도 파트너십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확실히 생성형 AI를 개발을 하고 또 그거를 얘네 프로덕트에 접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AI를 접목을 시켜서 뭐 영상이나 이미지를 더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사용자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등 뭐 유스 케이스는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접목을 시켜서 어도비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세일스포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미국에서는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잘 아는 주식인데 한국 분들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네는 이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 SaaS 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Software as a Service 이거를 줄여서 SaaS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SaaS라고 합니다. 보통 구독 모델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도 회사 다니는 분들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뭐 슬랙이나 노션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365, 뭐 팀즈, 피그마, 뭐 GitHub,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을 보고 이제 SaaS라고 합니다. 이 세일스포스가 2021년에 무려 32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슬랙을 인수를 했거든요. 이제 뭐 코비드 발생한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가 굉장히 보편화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재택근무하는 환경에서 이제 서로 협업하는 이 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세일스포스가 어떻게 AI 테마주가 된 거예요? 일단은 첫째로 얘네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도비랑 비슷하게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쓰는 툴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AI 테마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얘도 이제 어도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이미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 생성형 AI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사의 고객 관리 솔루션 이런 데 접목을 해가지고 그 기능성이랑 그다음에 사용자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세일스포스 경영진이 밝히기로는 이제 자사 소프트웨어에 이 대형 언어 모델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게 된다면은 뭔가 굉장히 유능한 사설을 한 명 두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정보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딱 필요한 정보랑 서비스만 찾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게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사이버 보안 회사들인데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는 회사랑 그 다음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기업 두 개인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가고 또 이런 이제 생성형 AI에 저희가 사용하면서 거기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랑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제 두 기업 모두 매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부터 막 정말 그 수조건의 보안 이벤트를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데 이 데이터가 필수적이죠. 그런 면에서 이 친구들은 이제 아주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0년도 더 이전부터 이제 자사 보안 솔루션에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AI 기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러닝 커브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 이 조만간 자체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에 접목시켜서 고객 사용성을 향상시킬 거라고 또 밝혔는데 그거를 또 시장에서 되게 좋게 받아들였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이제 리포트들에서 공동으로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를 리스트업을 해놨었는데 최근에 봤더니 8월 4일날 장중에 주가가 6% 넘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뭐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이 최근에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어닝스 발표에서 기업들이 이 미래 매출이랑 이익 가이던스를 다 하향 조정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IT에 이제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백드롭에서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이제 미래 실적도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컨센서스가 IB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뭐 목표 주가랑 레이팅을 하향 조정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가 뭔가 AI 수혜주로서의 뭔가 잠재성이 훼손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적인 AI 수혜주로서는 아직도 충분히 한번 봐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좀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캡제민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얘는 유로넥스트 파리에 상장이 되어 있는 프랑스 회사고요. 그 IT 서비스나 IT 컨설팅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얘가 최고 기업으로 꼽혀서 구조적으로 아무래도 좀 AI가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지금은 기업들이 AI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컨설팅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이 과거에 클라우드 전환이나 아니면 오토메이션 관련된 이런 혁신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트랙 레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뭐 이번 이제 AI 사이클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LSEG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게 London Stock Exchange Group의 줄임말이고 얘는 당연하게도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들으면 뭔가 거래소 사업하는 애일 것 같은데 그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Refinitiv라고 하는 이런 그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가장 큰 벤더 중에 하나인 사업부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그리고 애널리틱스 측면에서 아주 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파트너십을 활용을 해서 좀 AI를 활용한 뭔가 차세대 데이터 분석 툴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솔루션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좀 이제 다른 데이터 벤더들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잘란도라고 하는 기업인데 얘는 이제 독일의 무신사 그러니까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전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독일 기업인데 얘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 잘란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챗GPT를 활용한 패션 어시스턴트를 곧 런칭할 예정이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찾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내가 뭐 7월 달에 뭐 그리스의 산토리니에 결혼식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뭘 입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이 패션 어시스턴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자연어 처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아 이게 결혼식이니까 포멀한 이벤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산토리니의 7월의 날씨 요거를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다양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그런 의상들을 코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더해서 뭔가 개인이 선호하는 브랜드라든지 사이즈, 스타일, 색깔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만약에 제공이 되어 있다면은 이런 이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퍼스널라이즈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10개 해주신다고 했는데 11개 드셨네요. 아 11개 드렸나요? 리스트 쭉 읽다 보니까 넘어간 것 같은데 뭐 한 개는 그냥 보너스로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들 사라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들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기업들에 비해서 관심을 좀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을 덜 받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리스크 대비해서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이제 이 기업들의 소개를 들으시고 만약에 좀 관심 가는 기업이 있으시면은 이제 좀 더 리서치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좀 분석도 해보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투자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